혹시 부모님의 말이 점점 달라지고 있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어제 했던 이야기를 오늘 또 묻고 분명히 두었던 물건을 누군가 훔쳐갔다고 오해하실 때 마음은 답답한데 화를 낼 수도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마음 아픈 건 우리가 몰랐던 그분의 속마음이 너무 늦게야 보일 때입니다. 그날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병원 복도는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하얀 형광등 불빛 아래 딸 지연은 두 손을 꼭 모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진료실 문 안에는 아버지가 혼자 들어가 계셨습니다. 잠깐 검사만 해봅시다. 의사는 그렇게 말했지만 지연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요즘 아버지가 이상하다는 걸요. 냉장고 안에 휴대폰을 넣어두고 찾지 못하던 날, 동네 슈퍼에서 계산을 마치고도 돈을 또 냈다며 화를 내던 날, 그리고 내가 내 통장에서 돈 빼갔지? 그 말을 들었을 때 지연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는 원래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무뚝뚝했지만 정직했고 표현은 서툴러도 딸만큼은 믿는 사람이라고 지연은 그렇게 믿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아버지는 자꾸만 의심의 눈빛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아빠, 내가 왜 그래? 말끝이 흐려지던 순간 아버지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진료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초기 치매로 보입니다. 지금은 경미하지만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연은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였구나. 하지만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이어 말했습니다. 요즘 가족을 가장 많이 의심하십니까?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아버지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길을 잃은 사람처럼 조금은 작아진 모습으로 지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문득 오래전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식 날, 비가 오던 운동장 한쪽에서 아버지는 끝내 우산을 들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설명되지 않은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 상처를 평생 아버지의 무심함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혹시 내가 몰랐던 게 있었던 건 아닐까? 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의사가 뭐래? 평소보다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지연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처음으로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마른 손이었습니다. 아빠, 우리 같이 천천히 해보자. 아버지는 딸의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가 많이 이상하냐? 그 질문 속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도 알고 있었다는 걸, 자신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걸, 그리고 누군가에게 버려질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걸. 병원 유리창 너머로 늦은 오후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지연의 오래된 오해가
아주 조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 아버지는 유난히 말이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을 보며 괜히 머리를 매만지고 외투 단추를 다시 잠갔습니다. 그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평생 당당하던 사람이 처음으로 작아 보이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라디오에서는 오래된 가요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노래, 내 엄마가 좋아했지.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은 놀랐습니다. 요즘은 어머니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응, 엄마가 설거지하면서 자주 불렀잖아.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가사가 떠오르지 않는 듯 입술만 달싹이다가 멈추고 말았습니다. 신호등이 빨간 불로 바뀌었습니다. 차가 멈추자 아버지가 낮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응, 아빠. 내가 요즘 내 물건 자꾸 뒤지는 거 기억난다. 지연의 손이 핸들 위에서 굳었습니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는 생각보다 작았지만 지연의 가슴을 세게 울렸습니다. 아버지는 앞만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자꾸 뭘 잃어버리니까 누가 가져간 것 같고 내가 속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제일 가까우니까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그 말은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지연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의심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자기를 밀어내고 있다고 느꼈다는 걸. 아빠, 지연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 안 가져갔어. 근데 아빠가 무서웠던 거 알아.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한 박자 늦게 출발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아버지는 평소처럼 먼저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텔레비전 리모컨을 들고도 켜는 법을 잠시 잊은 듯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지연의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저 사람은 언제부터 이렇게 혼자 두려웠을까? 지연은 주방으로 들어가 물을 끓였습니다. 주전자에서 김이 오르는 동안 머릿속에 오래전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식 날, 비가 쏟아졌고 아이들은 부모의 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운동장 한쪽에서 지연은 혼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지연은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는 아빠한테 중요하지 않구나. 그래서 더 독하게 공부했고, 더 빨리 독립했고, 더 자주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먼저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상처 위에 침묵을 덮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의사의 한마디가 그 침묵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지연은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버지는 TV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뉴스 자막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지만 눈은 초점을 잃은 듯 했습니다. 아빠, 응? 졸업식 날 왜 안 왔어?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게 왜 갑자기? 그날 비 많이 왔잖아.
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기억을 더듬듯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공장에서 사고가 났다. 지연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기계가 멈춰서 내가 책임자였어. 내가 자리 비우면 애들 월급이 밀릴 상황이었지.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전화하려고 했는데 그땐 공중전화뿐이었고 내 학교 번호를 내가 헷갈려서. 아버지는 이마를 짚었습니다. 그날 내가 울고 있을까봐, 비 맞고 서 있을까봐 계속 마음이 거기 가 있었어. 지연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아버지는 오지 않은 게 아니라 못 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왜 말 안 했어?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멍하니 허공을 보며 말했습니다. 말하면 변명 같잖아. 그 한마디에 지연의 오래된 단단함이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연은 늘 오해했습니다. 치매라는 말보다 더 아픈 건 이제야 조금씩 드러나는 아버지의 속마음이었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수십 년 묵은 침묵이 조용히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버지가 숨기고 있는 무언가가 더 남아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지연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지연은 일부러 아버지 집에 머물렀습니다. 오늘은 내가 자고 갈게. 괜히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지만 사실은 혼자 두고 가기가 불안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뒤 아버지는 약봉투를 한참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이거 언제 먹는 거였지? 분명 병원에서 설명을 들었고 지연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아버지의 기억은 흐릿해져 있었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약을 정리해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 담았습니다. 이렇게 해두면 돼. 내일은 내가 다시 올게. 그 말에 아버지가 툭 내뱉었습니다. 매일 올 필요 없다. 평소의 말투처럼 들렸지만 어딘가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아빠 혼자 할 수 있어. 그 말은 자존심이었습니다. 평생 가장으로 살아온 사람의 마지막 버팀목.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지. 근데 내가 오고 싶은 거야.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갑자기 리모컨을 내려놓더니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나 치매라며. 처음으로 그 단어를 직접 입에 올렸습니다. 지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초기야. 관리하면 괜찮대. 괜찮긴. 아버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요즘 자꾸 잊어버리잖아. 내 엄마 기일도 순간 헷갈렸다. 그 고백은 무너진 성벽처럼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 기일을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달력 보다가 이 날짜가 뭐였지 하고 한참을 생각했어. 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내가 제일 미안한 게 뭔지 아냐?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너한테 의심부터 한 거. 그 말은 천천히 그러나 또렷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나도 내가 이상하다는 거 알았어. 근데 인정하면 끝인 것 같더라. 끝. 그 단어가 공기 속에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내가 내 통장 건드렸다고 말한 날, 사실은 내가 카드 비밀번호를 틀렸거든. 지연은 숨이 막힌 듯 멈췄습니다. 3번이나 틀려서 창구에서 직원이 보더라. 그 눈빛이 참 자존심이 상한 게 아니라 존재가 작아진 기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괜히 내 탓을 했다.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아버지가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야 할 시간이었으니까요. 아빠, 지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서웠지? 아버지는 대답 대신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에 지연의 가슴이 저릿해졌습니다. 어릴 적 넘어져 울던 자신을 일으켜 세워주던 그 단단한 사람이 지금은 두려움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참 뒤 아버지가 낮게 물었습니다. 너 나 때문에 힘들지? 그 질문은 딸을 향한 마지막 배려처럼 들렸습니다. 지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힘들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이 있었습니다. 아니, 지연은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야 아빠가 보여.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동안은 나 혼자 상처받았다고 생각했어. 근데 아빠도 혼자였네. 거실 시계 초침 소리가 또박또박 들렸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 순간 딸과 아버지의 자리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밤 또 하나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벽 2시쯤 지연은 인기척에 눈을 떴습니다. 거실에서 서랍 여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가보니 아버지가 지갑을 꺼내 뒤지고 있었습니다. 아빠 뭐 찾아? 아버지는 놀란 얼굴로 돌아봤습니다. 내 돈 없어졌어. 지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낮에 나눴던 대화가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갑 안에는 그대로 돈이 있었습니다. 여기 있잖아. 아버지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그리고 아주 작게 아이처럼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지연은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병은 하루아침에 이해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지연의 마음속에는 분명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원망보다 연민이, 서운함보다 이해가 조금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아직 지연이 알지 못하는 한 가지 진심이 아버지의 가슴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진심이 드러나는 순간 두 사람의 시간은 다시 한번 흔들리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부엌에서 밥 짓는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지연은 일부러 평소처럼 행동하려 애썼습니다. 계란을 부치고 된장국을 데우고 아버지가 좋아하던 멸치볶음을 접시에 담았습니다. 아버지는 식탁 앞에 앉아
숟가락을 한참 들고만 있었습니다. 아빠, 왜 안 먹어? 이거 내가 했냐? 응. 아버지는 한 숟갈 떠 입에 넣더니 잠시 멈췄습니다. 내 엄마 맛이네. 그 말에 지연의 가슴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아버지는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였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 내가 좀 봐라. 지연은 무심코 받아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통장 몇 개와 보험 서류 그리고 오래된 영수증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왜? 아버지는 시선을 피한 채 말했습니다. 내가 자꾸 헷갈려서 이게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그 말은 자존심을 내려놓는 고백이었습니다. 지연은 통장을 하나씩 넘겨봤습니다. 잔고는 크지 않았지만 꼬박꼬박 모은 흔적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중 하나 지연 이름으로 된 통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건 뭐야?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통장을 펼쳤습니다. 오래전부터 매달 일정 금액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한 번도 빠짐이 없었습니다. 아빠, 이건 뭐야? 아버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결혼 안 한다고 했을 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지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가 혼자 산다고 했잖아. 아빠 도움 안 받겠다고. 그건 몇 년 전 아버지와 크게 다툰 날이었습니다. 나 이제 아빠 도움 필요 없어. 그 말은 홧김이었지만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두 사람은 형식적인 연락만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도 아버지는 매달 통장에 돈을 넣고 있었습니다. 왜 말 안 했어?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말하면 또 싫다 할까봐. 그 말이 가슴을 세게 쳤습니다. 지연은 그동안 아버지가 무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에게 관심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말없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딸이 힘들어질 날을 대비해서 나 기억이 더 나빠지면 아버지가 낮게 말했습니다. 이것도 못 챙길까봐. 처음으로 두려움이 선명하게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지연은 통장을 꼭 쥐었습니다. 아빠, 응, 나 아직 어리지 않아. 혼자 살 수 있어.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아빠 딸이야. 그 말에 아버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지연은 통장을 아버지 앞에 다시 놓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챙길게.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손등 위에 작은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제야 지연은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의심했던 것도 화를 냈던 것도 모두 두려움 때문이었다는 걸. 기억을 잃어가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딸에게 짐이 될까봐. 그게 더 무서웠다는 걸. 창밖으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커튼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지연은 그날 처음으로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늦게야 알게 될까? 하지만 아직 가장 중요한 말은 서로의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두 사람의 시간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지연은 퇴근하자마자 아버지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집안이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아빠, 대답이 없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 보니 아버지는 소파에 앉은 채 무언가를 한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는 낡은 사진첩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거 어디서 꺼냈어? 지연이 묻자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게 내 맞냐? 사진 속에는 양갈래 머리를 한 어린 지연이 운동장에서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운동의 날이었습니다. 맞지? 이때가 몇 학년이더라. 지연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 사진이 찍힌 날을 자신은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도 아버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사진 속 지연의 옆에는 다른 아이의 아버지가 대신 서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든 사람은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3학년이야. 지연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이날 나갔었는데 지연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뭐? 멀리서 봤어. 아버지의 시선은 사진이 아닌 어딘가 먼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공장 일이 밀려서 잠깐 빠져나와서 운동장 밖에 섰지. 지연의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근데 내가 다른 애 아빠 손잡고 웃고 있더라. 그 말은 의외로 조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돌아갔다. 사진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히 들어가면 내가 실망할까봐. 지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지연은 정말로 서운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더 크게 웃고 다른 친구 아버지 옆에 붙어 사진을 찍었습니다. 나 괜찮아. 보여주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고 돌아섰던 겁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괜찮은 척을 하다가 각자의 자리에서 상처를 쌓아왔습니다. 왜 말 안 했어? 지연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나 원망할까봐. 그 단순한 이유가 수십 년을 갈라놓았습니다. 사진첩 한 장이 두 사람의 시간을 되돌려 놓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갑자기 눈을 감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날이 자꾸 헷갈려. 지연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갔는지 안 갔는지, 내가 울었는지 웃었는지, 기억이 자꾸 섞여. 그 말 속에는 사라져가는 기억에 대한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꺼냈다. 지연은 조용히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옆에 앉아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빠, 응, 나 그날 아빠 기다렸어.
아버지의 어깨가 아주 조금 흔들렸습니다. 근데 이제 괜찮아. 잠시 숨을 고르고 조금 더 솔직해졌습니다. 아니, 괜찮아지려고.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과 안도와 어딘가 어린아이 같은 표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연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도 늘 딸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사람이었다는 걸. 아빠, 지연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기억이 더 흐려져도 이건 기억해. 아버지가 숨을 멈춘 듯 바라봤습니다. 나 아빠 딸이야.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의 오해와 이제야 꺼내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눈가에서 천천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연아, 그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처음처럼 또렷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이 영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그래서 더 늦기 전에 해야 할 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말을 꺼내는 순간 두 사람은 진짜로 서로를 마주하게 됩니다. 며칠 뒤 병원 정기 검진 날이었습니다. 의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초기지만 진행을 늦추는 게 중요합니다. 가족의 역할이 가장 큽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족이라는 단어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병원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겨울 끝자락의 바람이 조금 차가웠습니다. 아버지는 두 손을 모은 채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연아, 응, 나 나중에 더 심해지면. 지연의 심장이 조용히 조여왔습니다. 너 힘들면 요양원 보내라. 그 말은 담담했지만 아버지의 자존심이 마지막으로 내려앉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짐 되기 싫다. 지연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아버지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주름이 깊어졌고 눈빛은 예전보다 흐릿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딸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빠, 지연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나 어릴 때 감기 걸리면 아빠가 없고 병원 갔잖아. 아버지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나 무거웠지? 엄청 무거웠지. 두 사람 사이에 작은 웃음이 흘렀습니다. 지연은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아빠 한 번도 나보고 짐이라고 안 했어. 바람이 잠시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마. 아버지의 눈이 젖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나 아직 아무것도 안 잊었어. 아버지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내 생일 5월 17일. 내가 좋아하는 반찬 오징어 볶음. 그리고 잠시 멈췄습니다. 내가 졸업식 날 울던 얼굴. 지연의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울었어?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 맞으면서 울더라. 나 멀리서 봤다.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생 몰랐던 장면이 이제야 이어졌습니다. 그날 내가 나 안 찾는 줄 알았다. 나는 아빠가 안 오는 줄 알았어. 두 사람은 동시에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 오해가 수십 년을 만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사실 표현을 못했다. 그 말은 아버지 세대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입 밖으로 나오질 않더라. 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도 마찬가지였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빠,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나도 아빠 많이 원망했어. 아버지의 어깨가 굳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알아. 지연은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아빠도 나만큼 서툴렀다는 거. 그 순간 아버지의 눈물이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지연아, 응, 사랑한다. 아주 작았지만 또렷한 발음이었습니다. 지연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평생 기다렸던 말이 이렇게 갑자기 올 줄은 몰랐습니다. 나도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오래 묵힌 상처와 이제야 닿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벤치 위에서 두 사람의 손이 꼭 맞잡혔습니다. 기억은 언젠가 흐려질지 몰라도 이 순간만은 또렷하게 남기를 바라면서 하지만 시간이란 붙잡는다고 멈추지 않습니다. 며칠 뒤 아버지는 또 한 번 지연을 알아보지 못하는 순간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지연은 진짜 시험대에 서게 됩니다. 그날은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지연은 평소처럼 장을 봐서 아버지 집으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느린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스쳤다가 멈췄다가 다시 흐려졌습니다. 누구세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지연의 손에 들려있던 장바구니가 조용히 바닥에 내려앉았습니다. 아빠, 나 지연이야. 아버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지연이는 아직 학교 갔지 않나? 그 말은 칼처럼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지연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아빠, 나 40이야. 아버지는 멍하니 서 있다가 갑자기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야, 이상하네. 내가 왜 기억이... 그 눈빛은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지연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병은 예고 없이 이렇게 사람을 갈라놓는다는 걸. 괜찮아, 아빠. 지연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놀라지 않게 아이를 대하듯. 나 자주 오는 사람. 아버지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딸이요? 그 질문 하나에 지연의 심장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울 수 없었습니다. 응. 잠시 침묵. 그리고 아주 천천히 아버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지연아? 그 이름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지연의 눈물이 터졌습니다. 응, 아빠. 아버지는 이마를 짚었습니다. 내가 또 그랬지?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는 평소보다 더 말이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난 뒤 갑자기 아버지가 낮게 말했습니다. 나 오늘 너 못 알아봤지. 지연은 대답 대신 물컵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철렁하더라. 아버지는 스스로를 원망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내가 사라질까봐 무서웠다. 그 말은 뜻밖이었습니다. 내 기억에서 내가 없어질까봐. 지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기억은 내가 붙잡는 게 아니더라. 자꾸 도망간다. 그 목소리는 처음으로 완전히 약해져 있었습니다.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응, 나 여기 있어.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기억 못해도. 지연은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기억해. 아버지가 떨리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뭐를? 지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아빠가 나 얼마나 아꼈는지, 통장에 넣어둔 돈, 멀리서 지켜본 운동회, 비오는 졸업식 날의 마음, 모두 지연의 기억 속에 또렷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기억할게. 아버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작게 흐느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처음으로 결심했습니다. 혼자 두지 않겠다고. 아버지가 자신을 잊어도 자신은 끝까지 곁에 있겠다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지연은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선택은 두 사람의 마지막 시간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며칠 뒤 지연은 작은 여행 가방을 들고 아버지 집 앞에 섰습니다. 집 문을 열자 익숙한 된장 냄새와 오래된 나무 가구 향이 섞여 코끝을 스쳤습니다. 아빠.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왔냐? 다행히 오늘은 또렷했습니다. 지연은 가방을 방 안에 내려놓았습니다. 나 여기서 지낼게. 아버지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왜? 그냥 같이 있고 싶어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무언가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짐이 되기 싫다는 말 또 꺼내려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낮게 말했습니다. 고맙다. 그 한마디가 이전과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이건 엄마지? 응. 이건 내가 처음 월급 타서 사준 셔츠. 지연은 놀랐습니다. 그 기억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이건 잊지 마. 지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아, 응, 혹시 내가 너 이름도 잊어버리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도 괜찮다.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괜찮아.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계속 말해줄게. 나는 지연이고 아빠 딸이라고. 아버지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내 아빠인 것도 잊으면 어쩌냐. 지연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럼 내가 말해줄게. 아빠는 내 아빠라고. 조용한 방 안 시계 초침 소리만 또박또박 흘렀습니다. 기억은 사라질 수 있어도 지연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았던 시간은 없어지지 않아.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너한테 상처 많이 줬지. 나도 그랬어. 근데 너는 나보다 낫다. 지연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냥 늦게 알았을 뿐이야. 늦게 알게 된 진심. 그것이 두 사람을 지금 이 자리에 앉게 했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딸의 손을 쥐었습니다. 지연아, 응, 사랑한다. 이번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지연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사랑해, 아빠. 창밖에는 저녁 어둠이 내려앉고 집 안에는 따뜻한 불빛이 번졌습니다. 기억은 언젠가 더 흐려질지 모릅니다. 이름도 날짜도 얼굴도. 하지만 누군가 대신 기억해 준다면 그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연은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아빠가 잊어도 나는 끝까지 기억할게. 그날 이후 두 사람의 시간은 느리게 흘렀습니다. 조금 더 많이 웃고, 조금 더 자주 손을 잡고, 조금 더 솔직해졌습니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위에 이해가 덮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늦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작은 울림과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